반갑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부담을 주셔가지고 시작을 아주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철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느끼는 느낌이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 느낌은 딱딱하다. 두 번째는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이 가까운 듯 하지만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씩 철학 서적을 읽다가 아내에게 한 문단을 읽어보라고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철학을 늘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보여줘요. 그러면 아주 변함없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글인데 영어보다 해석하는 게 더 어렵네. 철학이라는 과목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걸 더 어렵게 하는 게 또 철학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든지 익숙하면 쉽습니다. 익숙해지면.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철학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학에는 아주 많은 개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도 있지만 그건 아주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학문적인 개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개념 하나, 단어가 하나 혹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몇 페이지가 되는 그런 개념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책 한 권을 써내는 개념들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어렵게 다가오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자원을 활용해서 먹고 자고 입고 또 나누고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원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타노스 역시 같은 고민거리였죠. 이 인구가 많아지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훼손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곧 우주가 멸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인류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남은 사람들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타로스, 비록 영하고 악당이지만 그도 그 나름대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론, 철학, 사상,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질적인 것, 당장 만져지는 것,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물질 세계의 여러 영역들은 결국 인간의 이 철학, 사상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타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똑같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또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철학, 다른 사상을 가졌더라면 인구의 절반을 사살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고 그 이론을 실제로 옮겼죠. 인피니티 스톤, 그걸 다 구해가지고 결국 성공을 이루게 되었었죠. 물론 또 2편으로 이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영화에 나왔던 바로 이 부조리, 문제, 그리고 타노스가 생각해낸 대안, 이거는 곧 근대에 부딪히게 되었던 문제와 고민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늘 주장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문학 강연은 얕고 넓게. 그래서 저는 근대와 현대를 한꺼번에 아우르면서 이 짧은 시간에 한번 우리 서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대 철학입니다.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 커닝도 실력입니다. 예, 데카르트 여기 나와 있죠. 왜 데카르트가 근대를 대표하냐 하면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를 넘어가는데 그 기준점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이전은 중세, 그리고 데카르트 이후는 근대 철학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거나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제1원리.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심을 해봅니다. 모든 것을 의심을 해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야,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인식하고 또 대처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여기에 의심을 품었어요. 회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능한 악마가 있는데 이 악마가 나를 속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제 앞에 우리 김청길 회장님 계세요. 그런데 악마가 만들어낸 거라면, 허상이라면, 그러면 나는 허상을 보고 있는 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능한 악마가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모든 일들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일들도 이 전능한 악마가 있다면 그걸 다 지어내고 꾸며내고 보여지게 하고 들려지게 한다면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하며 하나하나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아니다. 가짜다. 제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악마가 있어서 가짜, 환상을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어쨌든 가짜라고 해도 그 가짜를 인식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명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다시 이성이 강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성, 합리성, 이러한 것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근대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룰 수는 없는 거고요. 데카르트도 있었고, 흉도 있었고, 또 저 끝에 쪽에 헤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을 주장했고, 그 이론들은 인간, 사람을 통찰해 보는 것, 그리고 또 인간의 삶을 통찰해 보는 것, 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많은 이론들, 개념들을 냈는데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 그거는 바로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성, 이성. 또 이것을 조금 더 말하면 동일성, 획일성, 그 이성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데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은 이성, 계몽.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식들을 깨우며 계몽시켜 가게 되고요. 니체의 철인 사상이 보여주듯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성을 최고도로 연마를 하게 되면 신과 같은 존재, 초인적인 인간이죠.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세계, 더 풍요로운 세계,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과학자들, 과학 문명, 또 더 나가게 되면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성으로부터, 이성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표출되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에서 인간은 이성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데카르트가 그랬듯이 인간의 이성, 생각, 이것만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다. 그래서 지적인 역량이 많이 증대되어졌고
과학기술 문명도 크게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잘 사는 세상이 되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탄생한 이 과학기술 문명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 화려한 인공지능 기기들이라든가 자동차와 같은 첨단 장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은 불을 창출해냅니다. 어마어마한 불을 창출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꿨는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심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환경이 훼손되어지죠.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고스란히 또 우리 인간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어지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만 우리 주로 봄 되면 마스크 94 마스크 많이들 착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이죠. 바로 환경입니다. 또 우리가 과거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이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환경이 훼손되어지고 오염되어져서 우리는 물을 돈을 주고 사 먹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고스란히 인간의 이성이 인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건설할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자꾸 증명되어진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바로 양자대전,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사람을 그렇게 살육할 수 있는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가? 바로 이 속에도 나름대로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론을 정립하고 그것을 표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고 타노스처럼 인류의 절반을 멸망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근대의 이성, 합리성, 또 계몽으로 깨어난 인간이지만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라는 데서 착안해서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문을 열게 된 게 바로 현대입니다. 빠르죠? 근대에서 이제 현대로 넘어왔습니다. 현대는 주로 현대 철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영미권에 있는 분석 철학과 또 독일과 프랑스권에 있는 대륙 철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뭐 각각 다 나름의 의미가 있고 또 많은 이론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심도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현대 철학자 중에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입니다. 이미 우리 대표님이 서두에 소개를 하셨죠. 이 사람은 철학도 사회학자이며 작가입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철학, 문학, 영화, 예술 아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끼치는 저서들을 저작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들레즈는 많은 이론들, 많은 개념들을 이야기했지만, 주장했지만, 그의 이름 앞에 붙는 닉네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이의 철학자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차이, 틀리다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데리다도 그렇고 여러 철학자, 현대 철학자들을 통하여 이제 주장되어졌던 그들의 철학들이 그동안에 근대가 관과했던 것, 놓쳤던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잉태하게 되었던 것. 이제 이것을 해결하고자 가지고 나왔던 게 바로 들레즈의 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차이라는 개념을 없는 것이 새롭게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들레즈는 존재의 본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일정한 틀로 잘라내어 규격화 시킨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근대의 그 철학이라든가 근대의 여러 가지 사상 또 영향을 받게 된 것들이 그래요. 모든 것을 규격화하는 것이죠. 어떠한 틀 속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또 그 사건을 그리고 그 집단을 그 지역을 또 그 일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이제 다음 달 얼마 남지 않았네요.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는 규격화하는 그 잣대가 바로 수능이라는 잣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잘 쳐서 원하는 대학 또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나름의 성공의 한 발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들레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한 사람을, 우리식으로 보면 한 사람을 대학에 보내는데 성적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훨씬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성적이 뛰어났던 학생도 수능이란 시험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혹은 잘못 시험을 치르게 되면 자기보다 부족한 학생에게 뒤지게 되죠. 점수가 뒤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가고 싶은 대학 가지 못하고 오히려 평소에 자기보다 실력이 좀 떨어졌던 아이가 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단적인 것이고 이것 말고도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학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어떤 이들은 우등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 두 개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몇 가지 혹은 한 두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엇이냐? 근대가 잉태하게 난 획일화 때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동일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 안에 들면 합격이고 그 기준 안에 들지 못하면 탈락시켜버립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이 친구들이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으면 되는데 물론 대학도 그 다음 해에 또 시험을 쳐서 재수, 삼수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그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예술적인 감각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오히려 공부 잘하는 층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자기만의 고유한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라는 이름 하에 그 모든 것들이 말살되어지는 거죠.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들레즈는 여기에 차가 난 거죠. 차이가 있다. 공부 잘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모습이 있고 IQ가 똑똑한 친구죠. 예술적인 감각, 미적이든 음악적이든 감각이 뛰어난 EQ가 뛰어난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동등하게 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운동 잘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도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경험하지만 하나의 잣대, 대부분이 하나의 잣대 혹은 관례, 관습 바로 이걸로 획일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월등히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획일화, 그 정해놓은 틀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더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줄 혹은 라인을 잘 타면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모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들이 잉태해서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보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목과 리좀이라는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아가지고 제시를 해줍니다. 수목은 무엇입니까? 나무죠. 그리고 리좀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그 뿌리 식물 있지 않습니까? 감자나 고구마처럼 땅 속에서 뿌리가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면서 기존의 틀은 이 수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라는 것을부터 시작해서 줄기가 올라오게 되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져 나가고 그 가지에서 잎, 열매들이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다름과 차이가 아니라 틀림이 되어지고 그 틀림이 되어지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걸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향해야 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리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금 전에 이미지를 이제 텍스트로, 문자로 풀어놨습니다. 수목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땅 아래에 있고, 줄기, 가지, 잎, 이런 것들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리좀적인 체계는 어떻습니까? 수목처럼 땅에서 하늘로 질서정연하게 수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땅 속에서 뿌리와 뿌리, 여러 가지 것들이, 줄기들이 연결되어져서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가지면서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마, 우리 선생님 얼마 전에 고구마 막 캐셔갖고 저희들에게도 줘서 막 삶아 먹고 해서 참 맛있게 먹었는데요. 고구마를 보십시오. 고구마가 똑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뿌리가 아니죠. 한번 쫙 뽑아 올리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넓적한 것도 있고 희한하게 꼬인 것도 있고 다양한 모양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획일화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탈락시키고 소외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좀적 체계, 리좀적 인간형, 이런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획일화된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그 개체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개체마다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레즈는 수목과 리좀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우리 현 이 세상의 구조를 진단하고 또 인간, 개인을 진단하고 또 역사를 진단하고,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뭐 예술 분야, 영화, 문화까지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